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빅테크 AI 성적표. 장 마감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시간 외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관심을 모았던 이 빅테크들의 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실적입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현재 지금 세계 증시를 뜨겁게 달아올리고 있는 바로 AI 수혜주, AI와 관련돼서 가장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는 AI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가 나온 지가 이제 1년여 됐으니까 AI가 과연 얼마나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됐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이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느냐 낮았느냐 하는 대목이에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611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치는 62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죠. 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이익 지표입니다. 이익 지표도 주당 2.78달러에서 2.93달러로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누구의 전망이냐, 누구의 예상치였냐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이 컨센서스 예상치는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 평균치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평균치인데 뭐 그건 나름대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주가는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예상보다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가들의 예상은 뭐냐? 이 지난번 그 2022년 11월 달에 바로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았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를 좌우한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특수가 나서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70% 이상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올랐더랬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가 늘어나야 그래야 PE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익을 그러니까 그 현재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네. 분모에 이익을 놓고 분자의 주가를 둡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과 이익 상승폭이 똑같으면 이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은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속도가 거의 뭐 단단히 %예요. 그런데 주가는 70% 올랐다. 그러면 PER이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기업 가치 지표, 주가에 대비한 기업 가치 지표는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장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0.28%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또 더 떨어졌습니다. 1.62%. 뭐 시간 단위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졌다가 좀 오르는 상태를 보였어요. 그 상태에서 보면 뭐 시장에 상당히 환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시 떨어진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구글이 끌어가고 있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중복 상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과 알파벳 실적이 사실상 똑같은 것이고 주가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실적을 보더라도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라는 853억 달러의 매출 전망보다는 발표치가 863억 달러로 좀 더 높았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earning per share 이것이 수지, 이익성, 수익성 지표인데요. 이것도 1.59달러에서 1.64달러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구글도 주가가 지난해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오른 것은 찔끔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에 배팅했던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비례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과대 지금 상승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장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주가 하락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34%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시각에 보면 4.58%나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 6%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하락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애널리스트 전망보다는 높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AI 대단한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 조금 성장했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증권시장 속담이 소문에 사고 뉴스 발표에 팔아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매물을 실현하느라고 매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게 빅테크 주가라는 것이 다른 일반 전통주 주가와는 달리 전통주 주가라는 것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실적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빅테크, 특히 IT 기업들은 지금 단기 실적이 좀 부진해도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크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만 좋다면 뭐 지금 성장세가 생각보다도 일반 투자자들 생각보다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주가는 더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와 어떤 기업 실적 간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배제하고 한 기업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이 AI가 기업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해서 AI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빅테크 실적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는 또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도 AI의 수혜주로 지금 뽑히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회사들의 좀 실적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기대감이 워낙 커서 그걸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의 입.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지금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시점, 시그널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연준이 지금 첫날 회의를 이제 끝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고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1월달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이 FOMC 결과를 매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우선 첫 번째는 금리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FOMC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에도 또 금리를 내리기에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이 아주 오락가락하는 그런 한쪽으로의 방향성이 없다. 그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금리인 5.25에서 5.50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요 5.25에서 5.50 하니까 상당히 이 대목에서 혼선이 좀 생겨요. 우리나라는 최고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은 5.25는 뭐고 5.50은 뭐냐. 근데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거래할 때 적용하는 FF, 연방자금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많이 예치하는 금융기관과 적게 예치하는 금융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스프레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있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이라고 굳이 이렇게 스프레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5.5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금리를 그냥 동결한 이후에 결국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연준 회의에서의 회의 내용,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에 밝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다. 또는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것인가 늦춰질 것인가 이런 신호를 줄까. 여기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새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양적 긴축, 퀀터티티브 타이트니스. 요거를 지금 좀 축소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것보다도 더 지금 기업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양적 축소. 연준이 그 만기가 되는 채권이 있으면 그것을 그 내다 버리고 환매해 버리고 돈을 끌어갑니다. 이것을 좀 속도를 줄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에 나올지 등이 아주 최대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고용 역주행.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축 중에 하나인 고용이 이번 주에 지금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표인 구인 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고민할 때 변수로 삼는 참작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연준 회의 중에 나온 고용 지표 이 졸트 보고서라는 건데요. 민간이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구인 광고를 많이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고용이 좀 위축돼야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명분이 있을 텐데 연준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지수. 그러나 이제 고용 지수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트 보고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요즘 뉴욕 증시에서 얘기하는 good news is bad news.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포비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휘청거릴 텐데요. 최근 리스크를 넘어서 이제 포비아 수준으로 지금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던 특히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넘어서 포비아로 갔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저 대목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공포. 트럼프가 왔을 때 세계 경제 이대로 괜찮겠어? 특히 이제 관세율을 60%까지 올린다고 한 데 이어서 특히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는 몇 가지 사안들, 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것은 미국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 그 밖에도 IRA 보조금 전부 없애겠다라는데 지금 그 밤사이에 나온 그 어젠다 47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마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자국 생산, 미국 우선주의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글이 또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책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테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그동안 뭐 여러 시위의 희생양이 됐는데 이번에는 수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의 미소가 전시가 돼 있는데요. 네. 참 그 모나리자의 찬잔한 미소를 보면서 테러를 할 생각이 과연 들까요? 그만큼 파리 농민들의 분노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나리자라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 말로 모나는 뭐 부인들 앞에 붙이는 미세스 같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리자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 리사가 당시에 피렌체라는 이 베네치아, 그러니까 로마 쪽이죠. 그 정부의 아주 조콘다라는 최대 부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이분을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모나리자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눈썹이 없죠. 그렇죠. 눈썹이 없을까? 그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건세 초기에 이 미간이 넓은 것이 미인이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눈썹을 많이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데 농민들의 지금 그 분노, 특히 유럽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똑같은 정책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프랑스가 농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데 최근에 여기 농민들한테 주는 경유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정부가 삭감을 했어요. 농민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결국 전 세계에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런 각 분야에 지금 경제적 분노가 이어지고 뭐 이것이 바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모나리자의 수프를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농민의 사정은 무엇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빅테크 AI 성적표, 파워레입, 고용 역주행, 트럼프 포비아, 그리고 모나리자 테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